자, 봅시다. 오늘 이어서 우리 몇 번을 쓰는지 131번? 네. 자, 봅시다. 기호식 합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fa랑 fc의 값은 홀수, fb랑 fd의 값은 짝수인 함수의 개수를 뭐라 그랬네? 자, 그러면 이건 하나씩 하는 수밖에 없어. 홀수 짝수는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냥 하나씩 해야 돼.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홀수니까 요 중에 골라야지. 그러면 FA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FC를 선택하는 방법도 세 가지지. 왜냐면 1대1이란 말이 없잖아. 잘 봐야 돼. 동시에 일어난 사건, 곱법칙이고, 이제 FB는 얘네들은 짝수지. 또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 짝수 2, 4, 6, 세 가지야. 오케이. 그래서 곱법칙으로 계속 진행하면 되고, 모두 활을 다 쏜 거 맞지? A, B, C, D가 활을 다 쐈지? 만약에 안 써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써있으면 모두 다 쏠 수 있다는 뜻이야. 언급이 된 거는 조건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빼먹지 마세요. 안 써있는 것도 우리가 출제될 수 있다. 자,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의 개수가 2차다. 자, 선생님이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랑 증가함수와 푸는 해법을 알려줬어. 1대1 함수는 뭘로 풀라 그랬지? 어떤 수학 기호를 쓰라 그랬지? p. 그냥 함수가 파이. 대문자 파이 중복순열. 1대1이 p. 증가함수는 그렇지. 그렇지. 잘 배웠네. 따라서 n개 중에,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n개 중에 n개를 쏘는 거야. 이거 내가 ypx 이렇게 외우라고 했다. y의 개수도 n개, x의 개수도 n개. 똑같으니까. 정의하고 공식이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 npn이 24다. 자, npn은 n팩 나누기 n 빼기 n 0팩. 0팩은 1이지. 따라서 그냥 n팩이 24다. 근데 우리가 몇 팩이 24더라? 4팩이 24더라. 끝났지. 자, 이번에는 FC가 3이 아닌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냥 함수 중에서 FC가 3이 아니야. 그러면 C는 3 말고 딴 데다 써야 되지. 그럼 C가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 3 안 되니까 4가지. 그 다음에 그냥 함수란 말이지. 그냥 함수야. 따라 중복순열의 개념이야. 여기 지금 A하고 B가 아직 활을 안 썼지. C는 이미 쏜 거야. 그럼 얘가 쓸 수 있는 게 5가지. 그래서 Y, 파이, X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지.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그냥 조건 무시하고 그냥 함수 다 구해. 제외. 그렇지. 빼. 뭐를? C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C가 3에다 쏜 거야 이미. 그러면 이제 5파이 1 빼도 답은 똑같이. A, B가 활을 쏘는 방법이니까 이제. 자, 이렇게 사고력을 자꾸 확장을 해야 된다. 두 가지 풀이를 자꾸 쓰려고 노력해라. 그냥 푸는 방법, 반대를 전체에서 빼는 방법. 이렇게. 경우에서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두 번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137번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곱이 1이 되는 경우야. 자, 그럼 일단 0하고 2는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떤 경우 있을까? 1이 4개. 또 1이 2개? 마이너스 1이 2개.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4개. 그럼 여기 좀 착각하는 거.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인가? 답이? 자, 이게 좀 순서가 있단 말이지. 순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1 다 똑같지. 다 똑같으면 한 가지가 맞지. 근데 여기는 두 개가 똑같지. 그럼 4개를 줄 세우면 몇 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이 누수열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같은 것이 누수열이 등장하고 다양하게 풀이가 되고. 자, 얘네들 무슨 법칙이 이게? 합법칙. 자, 여기서 이제 또 헷갈려. 내가 뭐 나눴어? 교훈 나눴잖아. 교훈은 무슨 법칙? 합법칙. 여기서 또 곱법칙 나오는 순간 끝난 거야. 자, 그래서 합곱 PC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한 베이스다.
합이 20인 함수 f의 개수야. 세 함수의 합이 20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장어부터 5, 5부터 출발하거든? 그럼 5, 5 하면 안 되지? 네. 5, 6도 안 되지? 그럼 5, 7 하니까 8 되지? 그럼 5, 7, 8 순서는 무조건 오른쪽이 크거나 같도록만 하고 자리를 바꾸는 건 다 쓰지 마. 그럼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줄 세우면 돼. 역시 줄 세워야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뭘로 시작해? 6으로 시작해. 내가 크거나 같도록 만들. 아까 5, 5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5, 6도 안 돼서 뺀 거고. 일단 두 개를 하나 해봐야 돼. 12니까 뭐가 오면 돼? 8. 3팩 나누기 2팩. 세 번째는 6. 1씩 키워. 7. 7. 3팩 나누기 2팩. 이제 6으로 시작하는 거 있어 없어? 이제 뭘로 시작해? 7로 시작했지. 7로 시작하는 거는 7만 다 해도 얼마예요? 20. 따라서 더 이상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넘어갔으니까. 20을 만들 수가 없어. 숫자는 작아지면 안 돼. 크거나 같도록 만든 다음에 줄 세우는 거야 마지막에. 자. 중학교 때 우리 했던 걸 볼까? 이건 A에서 B로 가는 거니까 이 그림보다는 그냥 완전한 직사각형이 더 좋거든. 일단 이거부터 연습하는 게 맞거든. 순서가. 얘는 좀 특이하게 이 네모가 비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돼. 요 길이 선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고. 자, 이거는 우리 어떻게 시작을 했지? 그림 한번 다 그려볼까? C를 지나간다고 돼 있지? 근데 그냥 가는 것부터 할게. 개념부터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그림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 그림이고 맨 처음 출발이 A인지 B인지도 봐야 돼. A에서 B로 가고 있지. 최단 거리니까 뺑글뺑글 돌아서면 안 돼. 무조건 이 두 가지 방향으로만 이동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야 돼.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만 이동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최단 거리로 가기로 했으니까. 자, 지금 이 그림이고 처음에 여기서 한 칸씩 이동해. 그러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랑 여기지. 한 칸 이동하면. 따라서 여기에 숫자를 넣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 또 한 칸을 이동해. 그럼 어디야? 여기랑 여기지. 한 칸씩 이동하면.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한 가지지만 여기는 1과 1이 더해져서 합법칙이 돼서 2가 돼.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으면 한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채워나가야 돼. 그럼 다음은 여기 사선으로 채워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고 1이야. 계속 더 써야 돼요. 이제 바로 간다. 1, 4, 6, 4, 1. 또 간다. 한 줄 5, 10, 5, 1. 다음 줄 5랑 10이 만나서 15, 10 만나면 20, 10과 5를 더해서 15, 5와 1은 6, 여기는 1 끝까지 가시고 그럼 여기는 35, 여기는 21, 여기 7 그럼 여기는 70, 36, 8 이제 거의 다 왔지? 106, 44 따라서 답은 150까지의 방법이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문제 A에서 어디로 가? B로 가는 방법이야. 일단 기본 문제 먼저 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자, 두 번째 A에서 이제 풀 거야. C를 찍고 B로 가면 돼. 얘는 C를 또 거치지 않고네. 근데 거쳐가는 거 먼저 풀 줄 알아야 돼. 이걸 할 줄 알아야 거치지 않고도 풀 수 있어.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길이 좀 바뀌었어. A에서 C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그림을 그려주면 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여기만 길을 그려야겠다. A에서 C로 갔지? 그 다음 C에서 B로 와야 되니까 이제 이 길만 이용하면 돼. 이렇게 바뀐 거지. 그럼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또 숫자를 채워놓으면 되겠지. 자, 여기 한 칸 1, 그 다음 1, 2, 1, 그 다음 1, 3, 그 다음은 4, 6, 그 다음은 10. 여기 10가지가 있구나. 이제 C에서 다시 출발할게. 15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냥
1로 출발하는 건 더 쉽다고 생각해. 개인적인 견해야. 그래서 다시 1로 다시 출발. 그럼 여기는 2, 1, 3, 1, 4, 1, 여기는 5. 사선으로 채워 나오면 된다. 여기는 5가지. 무슨 법칙일까? 고법칙. 연달아 이동하고 있으니까. 연달아 동시는 고법칙. 경우 나는 게 아니라고. 자,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 A에서 C를 거치지 않고 B로 가야 돼. 이거 어떻게 풀까? C를 제외하고 C로 가는 걸 제외. C로 가는 길에 뭐 구멍을 뚫던지 해서 길을 좀 변형하면 되긴 하겠지. 빼면? 그렇지. 1번 빼기 2번 하면 되지. 1번이 모든 경우, 2번이 C를 거쳐갈 때 빼니까 C를 거치지 않고 가는 모든 경우. 둘 다 보여야 되는. 그렇지. 결국 3번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되기 너무 좋겠지. 아, 얘가 순서대로 푸는 일을 다 볼 수 있잖아. 자, 근데 141번은 그림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 이번에는 어디를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A에서 B로 가래. 길이 좀 평범한 직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변형된 거지. 우리가 방금 푼 거는 딱 직사각형만 등장했잖아. 근데 얘는 이 부분 때문에 직사각형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그래서 그냥 숫자를 쓸게. 1, 1, 그 다음에 1, 2, 1, 그 다음은 1, 3, 3, 1, 그 다음 4, 6, 4, 그 다음은 10, 10. 그 다음 한 칸 이동하면 여기랑 여기지. 따라서 여기가 얼마야? 10, 10이니까 20. 여기는 10이 그대로 가야지. 이건 아까처럼 한 곳이 도착한 게 아니야. 그냥 계속 진행형인 거야. 아까 10을 찍고랑 다른 개념이야. 찍고 가지 않아.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쓰시는 설명이 자꾸 여기를 꼭 거쳐가야지 하고 포인트를 어디를 찍고 가는 경우를 찾으시거든. 근데 나는 그 풀을 옛날에 강사 초창기 때 써봤는데 하나도 못 풀어.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래서 나는 찍고 가는 거 안 할 거야. 내가 스스로 찍는 걸 정해서 가는 풀이를 안 쓰겠다는 거야. 출제자가 찍으라고 할 때만 찍을 거야. 그러면은 나는 그냥 숫자 쓰기 할 거야. 이렇게. 이게 더 빨라. 그 점을 어딜 찍고 가야 되는지 찾는 게 너무 어려워해. 그래서 그냥 그 생각할 시간에 그냥 풀어. 이게 더 빨라. 20, 30, 10, 20, 50, 40, 10, 70, 90, 50, 160, 140, 300까지의 길이 있네. 자, 이렇게 완벽한 직사각형일 때는 이든 아니든 이렇게 숫자 쓰기는 어떤 그림이 나와도 중학생처럼 푸는 이 풀이가 가장 쉽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풀이 중에 중학교 풀이를 제일 강조할게. 일단 이 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완벽한 직사각형이면 다른 풀이가 가능해. 숫자 안 써도 돼. 완벽한 직사각형이면. 여기서 말하는 완벽한 직사각형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딱 요 그림만 있는 그림? 이런 거? 어디 빠진 부분도 없고 딱 박스가 형태가 하나가 정해져 있지. 그리고 모양이 뭐 두 개를 이어붙이거나 그러지도 않았지. 그냥 직사각형 크게 하나. 이렇게 출제된 문제들은 쉬운 풀이가 있어. 우리 아까 요 문제 풀었었지. 요거를 완벽한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그리고 A에서 B로 간다는 것은 그럼 이걸 다시 그 길을 그려야 되잖아. 원래는. 알려주고 설명할 건데 우리가 이동하는 게 결국 이거랑 이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 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동하고 하나, 둘, 셋, 네 칸 올라가야지. 얘가 몇 번? 6번. 얘가 몇 번? 4번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그재그로만 가. 이렇게 이동했다고 시작. 그럼 얘는 어떻게 이동한 거야?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한 다음에 옆으로 2번. 이 개수가 변해 안 변해? 당연히 안 변해. 순서만 바뀌지. 똑같은 기호 6개, 4개 있는 걸 줄 세우기야. 그 줄 하나하나가 길 하나야. 그래서 6개와 4개를 줄 세우는 방법 몇 회? 10회. 나누기 600, 300. 같은 것이 무슨? 가로가 6개, 세로가 4개니까. 그러면 이게 10회 나누기 600, 400이니까 훨씬 빨라 안 빨라? 빠르지. C를 찍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직사각형 2개잖아. 그냥 독립된 직사각형 2개일 뿐이야. A에서 C를 찍고 B로 가는 거.
그러면 가로 2개, 세로 3개지. 가로 2개, 세로 3개야. 5개 줄 세우는 거니까 여기는 뭐야? 이 10은 5팩 나누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0 나와. 빠르지? 숫자 안 써도 되잖아. 두 가지 풀이 알아야지.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게 고등학교 풀이. 다시 얘기하지만 특정 점을 잡아서 하는 풀이는 안 해. 안 할 거야. 학교에서 해도 물어보지 마. 안 해줄 거야. 진짜 사람 신기한 게 뭐냐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다. 그래서 해주시면 안 돼. 꼭 그래. 꼭 그래. 그래서 해주면 안 할게요라고 이제 그때 몇 번 보여주고 나면 선생님 다 경험 있으니까 믿어도 돼. 숫자 쓰는 게 더 빨라. 자 이제 C에서 B로 가는 거, C에서 B로 가는 거. 나는 수능도 그래서 이렇게 풀어. 포인트 잡아서 안. 가로 몇 개? 4개. 세로 하나. 따라서 얘는 5팩 나누기 4팩. 5가 나오지.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직사각형 문제는 픽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이런 그림 이거는 지금 가운데 호수가 있으니까 못 지나간다는 뜻이지. 이런 거는 팩토리얼로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여기서 꼭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신다 선생님들 설명. 그래서 그거 포인트 잡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나는 그냥 중학생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문제들은 팩토리얼 못 쓰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기가 출발이야. A가 출발이지. 네. 그럼 A에서 한 칸씩 이동해. 하나. 사선으로 이동하는데 뭐 순서를 여기서 쓰나 여기서 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둘 하나, 셋 하나, 넷 하나, 다섯 하나. 이제 다음 길은 요거밖에 없지. 여기는 6. 다음 길도 여기밖에 없지. 6. 다음 길도 6. 그 다음 길은 두 군데 있지. 두 군데 있지. 따라서 6이야. 더할 건 없으니까. 그 다음 길은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여기는 6밖에 없고 여기는 더해서 얼마야? 12. 여기는 6. 자, 그 다음도 3개. 3개 아니다. 2개밖에 없지. 따라서 더해 18, 더해 18. 그 다음에 그 다음 길도 이거 2개야. 여기 18, 여기 36. 그 다음 길도 이거 2개야. 여기 18, 여기 54. 그 다음도 2개야. 8, 60, 72. 90개네 총. 자, 이렇게 엔진 가는 방향도 좀 바뀌었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바뀌고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학교 풀이가 제일 쉽다. 포인트 잡을 필요 없다. 열심히 숫자 쓰기 연습해 보세요.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개념 나왔으니까 필기 한번 해줘야지. 순열, 순서. 순열 있어, 조합 없어, 순열 있어, 조합 순서 없어. 순서 없다는 것은 바꿔서 똑같으면 순서가 없는 거야. 바꿀 수 없으면 순서가 없는 거야. 바꿀 수 없는 경우 있다 그랬다. 고정된 경우, 증가함수. 바꿀 수 있다 없다?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증가함수는 증가하는 구조로만 짝이 되게 돼 있어. 그런 것도 순서 없다고 얘기해. 조합이라고 얘기해. 그다음 중복. 순열과 조합은 중복 안 돼. 똑같은 애도 뽑은 적 한 번도 없지. 중복 순열만 중복이 돼. 중복 조합이 중복이 돼. 그래서 이름이 중복이야. 자, 중복 순열을 선생님이 상자로 설명했었어. 어떻게 했지? 서로 다른 물건을 얻다. 서로 다른 상자에 담는 걸 중복 순열의 대표라고 했지. 중복 조합의 대표는 같은 물건을 다른 상자에 담는 걸 중복 조합의 대표라고 봐. 자, 이 두 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거든. 선생님, 그러면 다른 같은 여기 없는 거는 어떡하냐? 안 나와. 할 필요 없는 거야. 물론 수능 기준이야. 내가 말하는 거.
내신은 좀 예측이 좀 어려워. 학교 선생님들이 또 그 부분을 설명을 열심히 하시고 일일이 세는 방법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공식이 있는 파트는 이 두 개. 다른 애들은 이름도 없거든. 사실은 대학과장 가면 이름이 있는데 고등부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그 외에. 같은 상자는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거야. 고등부 기준이야. 자, 그래서 다른 물건, 다른 상자 둘 다 다를 때 물건은 같고 상자가 다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이거는 조합이라고 해요. 이건 수열인데 왜냐하면 이거 함수가 대표잖아. 함수 1, 2, 3. 예를 들어 얘가 이렇게 쏜 거랑 얘가 3이 되고 2가 1이 되는 거랑 다르지. 바꾸면 달라지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같은 물건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럴 때만 있어. 대표 예제인 건데 자, 5는 내가 그냥 만드는 거야. X, Y, Z도 그냥 만든 거야.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 줄임말을 썼어. 요과정 아니고 무과정이야. 의미 아닌 정수야. 의미 아닌 정수? 뭔 말이야? 의미 아닌 정수 무슨 말이야? 영과 자연수. 영과 자연수. 애들이 의미 아닌 정수라고 그랬더니 그럼 양수네요? 아니 0도 돼. 마이너스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0도 되니까 0과 자연수. 요 기준이 필요하고 그럼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x, y, z를 상자라고 생각해봐. 상자에 5개 똑같은 물건을 담는다고 상상하는 거야. 근데 5개를 x에 다 담아도 되지. 여기에 4개 담고 1개 담고 안 담아도 되지. 내가 0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빈상자 허용되지. 얘네 둘의 개념.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의 대표는 둘 다 빈상자 오케이야. 빈상자 있어도 되는 게 개념이야. 빈상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면 그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기본 공식으로 못 풀고 빈상자가 생기는 경우를 직접 찾아서 제외해줘야 돼. 그냥 풀면 빈상자가 허용된다는 뜻인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럼 이걸 다 쓴다고 생각해. 5, 0, 0, 0, 5도 돼. 0, 1, 4도 돼. 이거 언제 다 쓸 거야? 너무 오래 걸리지. 그래서 이런 걸 풀 때 이 대표형을 풀 때 중복조합으로 푼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중복조합은 기호 H를 써. 대문자 H. 얘는 중복순열로 대문자 파이를 썼잖아, 그렇지? H를 쓰는데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택하는 종류가 어느 쪽으로 온다고? 왼쪽으로 온다. 이게 중요한 거야. 오른쪽은 횟수거든. 오른쪽보다 왼쪽이 종류가 중요해. 그럼 잘 봐. 내가 X, Y, Z에 똑같은 물건 5개 담는다 그랬지. 똑같은 흰 공 5개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건 흰 공이야, 상자야? 상자를 선택하는 거. 공을 들고 고민하는 거잖아. 5개를 들고. 따라서 여기에 이 문제는 3이 와야 되고 5번 선택하니까 3의 기초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계산법은 못하는 거야. 자, 계산법은 CU 변신시켜서 풀게 돼 있어. 이건 증명을 해주지 않을 거야. 증명해봤는데 졸려. 그렇고 다행히 잘 안 물어보니까 두 수를 더해. 그리고 빼기 1 하고 C로 바뀌어. 중복 조합이 그냥 조합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오른쪽은 뭐가 오냐? 그냥 5가 똑같이 그대로 오는데. 즉 공식으로 쓰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HR H가 아니라 C. H는 C로 이렇게 바꾸게 돼 있어. 그럼 이게 중복 조합 문제. 중복 조합의 가장 유명한 문제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야. 이걸 언제 다 쓸 거야? 실제로 계산해 보면 75니까 75는 72와 똑같아. 기억나? 75는 70 왼쪽 빼기 오른쪽하고 똑같아. 숫자가 작아지면 2이라고 했다. 72면 7p에다가 나누기 2팩이니까 21개의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게 손으로 쓰면 21번 써야 돼.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H로 푸는 게 맞아. 그럴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또 21개를 다 참가를 보장도 없잖아. 실수로 하나 놓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H로 푸는데 선생님은 이 4개를 다 배우고 나서 학생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이게 P 문제인가? 파이 문제인가? H 문제인가? C 문제인가? 정신이 없더라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생각하니까 사고력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헷갈릴수록 이건 지금 2가지가 아니라 4가지나 종류가. 이렇게 종류가 많을수록 우리가 안 헷갈리는 방법은 암기밖에 없다. 그게 사실이야.
안 헷갈리고 싶어? 외워. 이거야. 되게 대단한 비법인 줄 알았지. 암기하는 거야. 그 여러분 양자역학 알지? 이과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 그럼 거의 없는데 그 교수님들이 양자역학 연구하는 교수님은 전 세계 엄청 많거든. 논문도 엄청 쓰고 그 사람들 뭐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연구하는 거야? 외워서 그렇대. 양자역학이 그렇대라고 알려져 있는 걸 외워서 실험했더니 실험 결과가 계속 맞아. 그럼 내가 외운 게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거야. 반도체 어떻게 만들어? 반도체 왜 그런지 몰라. 반도체가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실험하면 어떻게 동작한다는 걸 외우고 있어. 박사들이. 그래서 현존문제 연구진들이 그대로 외운 대로 실험해서 만들어서 하는 거야. 원리는 몰라. 그냥 그렇대? 라고 알려져 있는 거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덜 헷갈리는 방법은 이 두 개, 특히 비슷한 것끼리 비교 분석하는 게 있으면 좋거든. 이 두 개를 계속 외우는 거야. 다른 물건, 다른 상가, 다른 다른. 얘는 같은 다른. 다른 다른, 얘는 다른 다른. 다른 거, 얘는 같고 다른. 상자는 맨날 다르다. 앞에 물건만 같다 달라다 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비교하기 좋을까? 투표. 여러분 투표하지. 30명이 반장을 뽑으려고 투표를 하잖아. 후보가 2명이라고 치자. 그치? 그러면 1번, 2번, 3번, 해서 30번 표를 나중에 깔 거 아니야, 이렇게. 개봉을 했을 때 A, B, A, B, B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몇 가지냐. 그러면 봐봐. 후보가 30명을 선택하는 거야? 30명이 후보를 선택하는 거야? 30명이 후보를 선택하지. 그럼 선택할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몇 번 선택해? 30번. 자, 지금 중복이 허용되는 게 느껴지지? 한 명이 30번 투표했다고 생각해도 되고 30명이 각자 한 번씩 투표한 거니까 30번의 투표가 이러는 거잖아. 자, 그러면 중복 순열일까 중복 조합일까? 일단 후보는 중복이 되잖아. 후보는 A냐 B냐 이렇게. 그러면 자, 중복 순열일까 중복 조합일까? 이 표를 공개하는 방법. 내가 두 개만 바꿔보라 그랬지. 근데 똑같은 그 두 개 바꾸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다른 거 두 개를 바꿔봐야지. 그럼 여기 B가 오고 여기 뭐가 와? A가 와. 그럼 투표 결과가 위에랑 아래는 같다 그래? 다르다 그래? 투표 결과가? 경우의 수.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의 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2번이 A 선택, 3번이 B 뽑은 경우 2번이 B 선택, 3번이 A 뽑은 경우 다르다고 할 수 있지. 뽑히는 사람은 동일하지만 투표하는 방법은 달라졌잖아. 우리는 경우의 수라는 건 서로 다른 걸 카운팅하는 거야. 몇 가지 경우가 이런. 자, 따라서 이거는 순열이야. 따라서 무슨 순열이야? 중복이 되는 순열이야. 따라서 2 파이 30이 되는 거거든. 2에 30스. 사실은 단순해. 너 선택권 몇 가지야? 두 가지. 2 곱하기 2, 30번 곱하잖아. 중학교 방식. 2에 30선 아니야. 헷갈릴 때는 중학교 방식을 자꾸 도입해. 이 문제가 내가 중학생이라면 어떻게 풀 것인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기호 없이. 그냥 그 연산 과정이 얘가 나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이해했으면 뭐 해야 돼? 외워! 매번 생각하면 너무 헷갈려. 그런데 이렇게 투표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기명투표라고. 누가 이 투표지를 누가 쓰는 건지 이름이 들어있는지. 실제 대통령 선거 기명투표잖아. 근데 반장 선거는 기명투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자기 이름 안 쓰고 그냥 누가 나올지만 뽑을 때도 있어. 그 얘기는 1번부터 30번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치?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 무기명으로 하기로 했어. 약속했어. 그럼 오로지 흰 종이에 A인지 B인지만 써있을 거 아니야. 열어봤을 때. 누구 건지 모른단 말이야. 이때는. 그럼 이거는 무기명 투표가 되는 거고 이때는 얘네들을 바꿨어. 이렇게.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이게 누구 건지 모르잖아. 오로지 A와 B의 개수만으로 판단되지. 자, 이게 바로 중복조합. 무기명 투표야. 왜? 순서가 없고 중복이니까. 얘는 2H30이 되는 거야. 당연히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명 투표냐 무기명 투표냐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자,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을 비교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물건과 상자로 표현하는 거야. 다른 다른과 같은 다른으로 이해한다. 두 번째 방법은 기명과 무기명으로 이해한다. 세 번째 방법. 중복순열은 함수라고 했지. 파이.
파이가 바로 중복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파이를 푼다 그랬다. y 파이 x가 됐다. y를 선택하는 종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써 있어. 동훈아 이거 뭐야? 이 식의 의미가 뭐야? 이 식의 의미, 이 식. 아, 증가. 오, 좋았어. 외웠네. 그렇게 외워주면 돼 계속. 부동을 반대면 감소라 그랬지. 푸는 부분도 까다롭다. 이거는 뭘로 풀게 돼 있지? 증가함수 함수는 아까도 했는데 C로 풀게 돼 있지. 근데 만약에 등호가 추가되면 여기 Y쪽에 X쪽 말고 근데 같아도 된대. 그럼 C가 아니지 분명히 달라졌으니까. 이게 바로 같아도 되니까 중복이 되는 거야. C는 조합이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이야. YHX야. 이제 증가함수 함수에 등호가 쫙 붙어있는 애들은 증가함수에 등호가 쫙 붙어있거나 감소함수에 등호가 붙어있어도 마찬가지야. 대신 등호가 쫙 다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거든 안 들어가면 안 돼. 쫙 다 들어가주면 우리는 H로 푼다라고 비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함수는 이제 총 4가지가 다 등장하는 거야. 함수는 이 4개가 다 나와. 그냥 함수, 중복수는 1대1 함수, 순열. 외워야 돼. 헷갈리잖아. 4가지. 순열, 증가함수, C, 조합. 등호 있는 증가함수, H, 중복 조합이니까.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다 구분이 돼야 돼. 보자마자 y 파이 x, y hx, y cx, y px 다 나와요. 보자마자. 자, 이게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을 비교하는 세 번째 유형. 함수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내가 이게 헷갈렸거든. 근데 나는 외우는 거 엄청 싫어했거든, 학생 때. 근데 문제를 많이 풀면 외워지긴 해.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미리 외워놓고 많이 풀면 더 정확해져. 내가 외웠더니 나 외웠던 게 잘못 외우고 있네 하고 다시 한번 수정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 있게 돼, 문제 자체가. 하지만 못 외우면 되게 불안할 거야. 자, 이 정도만 필기를 하고 이제 7H5를 계산해보자. 어떻게 나왔지? 7 더하기 5 빼기 1C 얼마? 오른쪽 거 그대로. 그러면 11C 뭐야? 5지. 11C 5는 11C 6으로 바꿀 수 있지. 왼쪽 빼기 오른쪽. C만 되는 공식이야 이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도 값이 똑같다는 거. 11 빼기 5가 6이니까. 자, 어디가 더 작아? 작은 쪽이 쉬우니까 얘는 이익이 없다. 바꾸지 않는 편이 유리하지. 항상 나올 때마다 바꿔보는 걸 추천해. 그래서 이익이다! 그럼 그쪽으로 푸는 거야. 그리고 C를 푸는 방법은 P로 바꾼 다음에 500으로 나눠주면 된다. 오른쪽 팩토리얼 되지. 자, 끝. 그리고 산수는 할 줄 알잖아. 이거 기호가 N, 네모, 0. 무조건 1이야. 여기서 내가 네모라고 쓴 건 4가지 다. P건, 파이건, H건 0개 뽑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 다음에 N, 네모 1도 똑같아. N까지 무조건. 뭘로 풀어도 똑같아. 이건 일종의 예외 같은 거야. 예외. 이 2개만 값이 똑같고 나머지는 값이 다 다르다라고 봐야 돼. 4가지가. 그래서 H 0이니까 한 가지야. 물론 공식을 써봐도 이거 못 외웠어도 못 푼다? 풀 수 있다. 공식을 써보면 실제로 1이 나와. 계산해보면. 당황하지 말고 이걸 못 외웠으면 그냥 원래대로 풀면 돼. 우리 아까 H 푸는 거 있지? 더하고 빼기 1. 자, 12H9를 N10으로 바꿔요. 바꾸는 거 배웠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질문일까? 중요한 문제 하나 나왔네. 자, 딱 보면 무식하단 말이야. 좀, 6문제 7개를 풀어야 돼? 물론, 방금 배웠으니까 너 한 가지, 넌 6가지, 이렇게 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좀 많이 풀지 않아, 그치? 자,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야 돼. C가 되게 많을 때는 의외로 C가 한 개로 합체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자, C는 합체되는 공식이 있어. 이건 C만의 조합만의 공식이야. 방금 전에 조합 공식 1번 뭐였어? NC하고는 뭐랑 똑같다? NC? NB가 이게 첫 번째 공식. C만의 공식이야. 다른 거 기호에 대한 이 공식 쓰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공식. NCR 플러스 NC
R 플러스 이 두 개가 합체가 돼. 내가 고1 때 채우나? 암기시켰었어. 자, 까먹었다가 지금 다시 외우면 돼. 대신에 아무 시나 합체되는 건 아니고 동선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일단 아직 안 끝났어. 오른쪽도 조건이 있어. 1 차이 난대. 이 두 개를 만족하면 두 개의 C가 하나로 합체가 돼. 하나로 합체되는데 왼쪽 숫자 똑같다 그랬지? 그 똑같은 게 1 커져. n이었잖아. 그게 1 커져. 그 다음 오른쪽은 1 차이 난다 그랬지 원래. 두 개 중에 큰 거 쓰면 돼. 끝. 두 개의 C가 하나로 합체되는 순간. 자, 그러면 이 문제를 1하고 이용하지 않고 C 더하기 C 더하기 C 문제로 이해하고 C로 바꿀게. 6 더하기 0 빼기 1은 5C 0이고 6 더하기 1 빼기 1은 6C 1이고 얘는 더하고 1 빼니까 7C 2고 8C 3이고 9C 4고 10C 5고 11C 6이야. 자, 일단 C로 바꾸는 거는 방금 배워준 대로야. 더하고 빼기 1C 하고 오른쪽 그대로 쓴 거야. 자,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왼쪽 둘이 똑같고 오른쪽 1차이라고 했는데 얘는 왼쪽 두 개가 좀 어때? 다르지? 하지만 NC0은 무조건 얼마야? 얘는 1이라 그랬지. 따라서 5를 6으로 바꿔도 똑같아. NC0은 1이니까. 왜 바꿨는데? 같게 만들려고. 이거 쓰려고. 이거 쓰려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얼마 차이 나? 1 차이 나지? 합체한다? 얘랑 위에 거가 아니라 밑에 걸로 바꿨으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체하면 7C 얼마가 돼? 1이 돼. 왼쪽 숫자는 둘이 커지고요. 오른쪽은 둘 중에 큰 거 쓰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거 두 개 더해져 안 돼요, 동나? 왼쪽 어때? 똑같아. 오른쪽 얼마 차이 나? 이게 바로 합체하는 거야. 합체하면 왼쪽이 커져. 오른쪽은 큰 거 쓰는 거야. 두 개 더하면 왼쪽이 커져. 오른쪽은 큰 거 쓰는 거야. 왼쪽 플러스 1, 오른쪽 큰 거, 왼쪽 플러스 1, 오른쪽 큰 거, 왼쪽 플러스 1, 오른쪽 큰 거. 끝. 12시 6만 계산하면 돼. C는 하나야. 자, 이거를 모르는 애들은 7개를 다 계산해서 더하고 있어. 그럼 맞으면 동서 본인이 잘 풀 줄 알아. 모르고 질문도 안 해. 잘못 푼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 너가 다 문제네 하면서 다음 문제를 또 풀고 있을 거야. 자, C는 하나로 합체가 가능한 문제가 정말 많다. 일단 C가 많이 나온다면 항상 의심해야 돼. 이거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뭐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63번 6HR은 21을 만족하는 R을 구하시오. 자, 공식은 6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이 20이다. 그러면 R 플러스 5C R이 20이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이거 P로 바꾸는데 오른쪽이 문자면 선생님이 P를 계산하는 법이 두 개였거든. 숫자면 N부터 R개 쓰라 그랬지. 근데 문자면 그렇게 쓸 수가 없다 그랬어. 그럴 때는 팩토리얼밖에 해결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하지만 또 공식을 써서 숫자로 바꿨어. 어떻게 바꿨지? 뭐 이용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R이 5로 바뀌었어? 뺐으니까. 왼쪽 빼기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 그럼 얼마야? 그래 5. 왼쪽 빼기 오른쪽 쓴 거야. C 공식. 그럼 숫자니까 이거는 팩토리를 안 써도 되게 된 거야. 따라서 R 플러스 5 R 플러스 5 P5를 먼저 쓰고 R 플러스 5 P5 나누기 5 P로 바꾸고 5배. 그럼 이제 5개 나열해야 돼. R 플러스 5 R 플러스 4 R 플러스 3 R 플러스 2 R 플러스 1은
5팩을 이항해서 이렇게 분수를 없애는 거야. 이제 이거는 방법이 없어. 아래에다 숫자를 넣어서 찾아야 돼. 5팩 곱하기 21. 그럼 아래에다 1 정도 넣어서 간을 좀 봐야지. 그치? 1 집어넣으면 2, 3, 4, 5. 여기까지가 5팩이네. 맞아? 1 집어넣으면 2, 3, 4, 5잖아. 2, 3, 4, 5, 5팩이고 1 집어넣으면 6이니까 21. 다르지? 그럼 아래에다 2 집어넣을 거야. 모자라니까. 2 집어넣으면 3, 4, 5, 6, 7이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교하나? 21 곱하기 5, 4, 3, 2, 1. 5, 4, 3, 5, 4, 3 지워지고 42, 76, 42 딱 맞지. 5, 4, 3, 5, 4, 3 지우고 이게 42, 42. 이렇게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게 더 현실적이야. 이거를 1, 2, 3, 4, 5, 5차 방정식 푸는 법이 있어. 전개한 다음에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야. 전개하고 싶냐? 별로라는 거야. 수치 대입법이 훨씬 더 현실적이야. 이렇게 숫자 넣어서 찾으면 됩니다. 조립 쓰지 마시고 더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 풀어줘야 되나? 2HR이 50일 때 4HR의 값을 구하시오. 채원아, 졸리면 뒤에 사탄을 놓든지 물을 놓든지 해야 돼. 자, C로 바꿀게. 2 플러스 R 빼기 1CR은 50. 그럼 얘는 R 플러스 1CR이 50. 근데 R이 4면 모양이 달라 보이긴 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아까 얘를 어떻게 바꿨지? R 플러스 1C? 왼쪽 빼기 오른쪽 1이지. 왼쪽 빼기 오른쪽. 그러면 50. R은 4. 끝. 자, 연결되죠? 고1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이런 문제 있어. 자, R이 얼마게? R 얼마야? 당연히 이겠지. 10, R 2. R 2면 되잖아. 또는 8이야. 왜? 10을 고치면 뭘로 바꿔? 10, 8로 고치. 왼쪽 빼기 오른쪽. 그래서 답이 이럴 때는 두 개가 돼. 요거 2만 얘기를 치면 되게 많아.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 기억해놔야 돼. 이럴 때는 조심하시고. 자, 스마일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의 문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예를 들면 SSS, SMM 이렇게 세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선택해. 자, 그러면 중복을 허용하니까 일단 이름 자체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생각해야 돼. 내가 뽑은 세 개가 순서가 있는 걸까, 순서가 없는 걸까? 그냥 세 개를 택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만 내가 바꿔보라 그랬지? 예를 들어 S, S, M. 근데 다른 문자를 바꿔봐야 구분이 돼. 여기 두 개를 바꿔봤어. 나는 SSM을 골라 뽑았어. SMS를 뽑았어. 자, 그럼 둘은 같은 뽑기야, 다른 뽑기야? 세 문제로 골라라. 일단 이렇게 골랐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주연이는 같은 거, 동훈이는 다른 거, 채원이는 다른 거, 여울이는 같은 거. 자, 이거 같은 겁니다. 너 세 개 못 뽑아서 S하고 M. 나랑 다르네. 나는 S하고 M하고 S인데. 뭐야, 너 바보니? S하고 M 뽑았다고. 너는 S하고 M하고 S 뽑을 때 그게 다르냐? 라고 하겠지, 친구끼리. 뽑은 거를 갖다 놓고 비교하니까. 줄 세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다. 줄 여러분이 세운 거야. 문제에 줄 세우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을 세운 거야, 스스로. 조건이 있는 거. 그냥 택하기만 하라 그랬어. 일종의 뽑기 같은 거야. 너 못 뽑았어? S 두 개 M 하나. 너 못 뽑았는데 S 두 개 M 하나. 다르냐고. 똑같은 뽑기라고 지금 이게. 줄을 안 세워, 출제자가 줄 세우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풀어야지. 중복인데 순서가 없습니다. 중복? 좋아요. 그럼 선택하는 종류가 몇 종인데 몇 가지야? 5가지야. 몇 번 선택했어?
세 번 선택했어. 근데 계산은 여러분이. 자, 해바라기, 튤립, 장미, 수국 네 종류의 꽃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6종류의 꽃을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엄마가 야, 저 꽃집 가서 꽃 6개만 딱 사와. 6개. 꽃 6개. 심부름이야. 근데 상관없대. 네 맘대로 사래. 그럼 나는 해바라기면 6개를 사도 되는 거지. 중복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종류가 6개 되지도 않잖아 지금. 그지? 종류는 4가지밖에 없지. 그러면 뽑는데 중복이 허용되니까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이 떠오르는데, 자, 내가 산 꽃들끼리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 꽃 6개끼리의 순서 없겠지. 네. 따라서 H 이거고 종류는 4가지 6번 사니까 4H. 똑같은 야구공 5개를 서로 다른 주머니 4개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물건을 상자에 담는다. 문제야. 서로 어떤 물건이야? 같은 물건이야. 상자는 다른 상자. 상자는 무조건 달라야 돼. 그렇다면 H지. 선생님이 외워서 풀어야 돼. 매번 나올 때보다 생각하면 힘들다. 같은 물건 다른 상자 H. 선택하는 종류는 주머니를 선택하는 게 4가지야. 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주머니를 상자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4H가 되겠지. 중요한 거, 빈 상자 허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빈 상자 허용이 되는 게 기준이야. 빈 상자가 허용이 돼야 파이고 H야. 허용이 안 되면 뭔가 노력을 해야 돼 더. 얘는 허용이 되니까 그냥 H야. 기본 문제가 된 거야. 자, 무기명 투표와 같은 비밀 투표를 하겠다. 그냥 무기명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지. 무기명 투표 뭐였지? 우리가 투표를 한다는 것은 중복이 허용돼. 후보를 계속해서 A 아니면 B 중에서 고르니까 몇 명 중에서 중복이 되고, 무기명이면 뭐였지? 중복 조합이었지. 그리고 기명이면 이름을 쓰면 중복 순열이었어. 표끼리 순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를 외워가자. 여기서 이제 나왔구나. 오케이. 이게 좀 어려운 유형인데. 177. 네. 좀 서서 들어보세요. 네. 요 유형까지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긴 할 거거든. 이 유형이 이제 요 방정식 문제 중에서 응용된 버전이고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그냥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건 너무 쉬워서 잘 안 내긴 하셔. 살짝 변형을 할 거야. 자, 여기서 범위를 굳이 썼다면 의미 아니니까 이거거든. 0 이상의 정수. 이 범위가 H로 푸는 기본 유형이잖아. 근데 여긴 지금 봐. 4종류의 메뉴가 있고 그 중에서 10판의 피자를 주문할 거야. 그치? 그럼 4종류를 순서대로 불고기의 개수, 치즈의 개수, 하와이안의 개수, 고구마의 개수 해서 총 몇 판을 살 거야? 10판을 살 거야. 그럼 이거 H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방정식의 형태로 식을 썼어. 왜 중복조합인지 어떻게 알아야 돼? 중복조합의 대표가 이건데 중복조합인지 어떻게 알아? 중복이 돼 일단 피자를 고를 때 10판을 살려면 당연히 중복해야 돼. 그 다음에 피자끼리 순서가 있을까 없을까? 순서가 없겠지. 그냥 불고기 몇 개, 치즈 몇 개 이게 의미가 있지. 바꾼다 해도 개수는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안 골라도 되는 거지 피자를. 특정 피자를 안 골라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4H식으로 끝나야 되는데 불고기만 몇 개 이상? 얘만 5 이상이야. 얘만 5 이상이야. 다른 애들은 다 얼마 이상이야? 안 사도 돼. 0 이상이라고 다른 애들. X만 5 이상이야. 근데 선생님이 항상 기준이 중요해. 개념과 공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문제만 바뀌는 거야.
그럼 우리의 기준은 우변이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우변 0으로 만드는 거 잘 봐. 이 x를 다른 문자로 치환할 거거든. 뭐 대문자 x건 대문자 a건 상관없습니다. 치환하는데 여기 5를 그대로 더해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꾸냐? 대입해봐. 라지 x 플러스 5를 대입하면 그럼 라지 x는 얼마 이상이야? 0 이상이 되잖아. 0 이상으로 만들려고 더하기 똑같은 숫자 한 거야. 간단한 아이디어지. 간단한 아이디어. 어렵지도 않아. 그러면 x가 3 이상이면 어떻게 시환해야 돼? 대문자 x 더하기 3. 2 이상이면 대문자 x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상이면 대문자 x 더하기 마이너스 2.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대로 치환.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0 이상이 되는지 한 번쯤 연산해보면 이거 확실해. 이 방법 맞아. 라고 확실할 수 있고 어쨌든 치환해서 푼다. 치환해서. 그럼 여기다가 대문자 x 플러스 5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식세로 쓸게. 대문자 x 플러스 5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10이니까 5를 이용해서 문자만 남겨. 문자만 남겨. 자, 그럼 얘는 4개가 전부 다 얼마 이상이야? 다 음하정이지. 전부 다 0 이상이잖아. 다 음하정이 된 거야. 따라서 4H 5가 된 거야. 변형해서 기본 문제로 만드는 거야. 어려운 문제를 기본으로 바꿔서 변형과 공식은 안 바뀌니까. 문제만 바뀌니까. 치환이라는 테크닉을 써서 해결해버리면 된다. 원래는 빈상자 허용 0 이상이 기준이다. 자, 한 번 더. 사과, 굴, 망고, 키위 12개 살 거야. 그래? 이번에는 종류가 4가지니까 여기만 12를 고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사과는 3개 이상, 귤은 4개 이상이네. 따라서 여기가 3 이상이고 그러면 4 이상으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럼 나는 치환을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지. 0 이상 아닌 거는 다 치환해야 돼. 자, x는 뭐? 대문자 x 플러스 3, y는 대문자 y 플러스 4 이렇게 기억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 식에다 대입해서 다시 써. 를 이하는 5. 답은 4H5. 끝. 이제 기본 문제가 다 0 이상으로 바꿨어 내가. 자, 아이디어는 0 이상. 아, 근데 이 말은 뭐냐면 12개씩 있다, 이상씩 있다가 왜 나왔냐면 얘만 12개 살 수 있냐는 거야. 전체 12개 살 거지. 그래서 12개 이상이니까 충분히 한 종류로 다 살 수 있다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그럼 몇 개 이하 12개가 안 되면 12개가 되는 경우를 빼야 돼. 사실은. 그렇게 되면 또 피곤해지는 거야. 우리 중복 순호가 중복 조합의 가정이 뭐야? 무한히 반복할 수 있다. 중복을 무한히 할 수 있다가 기준이야. 얘도 무한이랑 마찬가지인 게 총 12개 살 건데 12개 이상 고를 수 있으니까 다 한 종류만 다 골라도 되는 상황이잖아. 무한계 있는 거는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한이 있을 때는 빼줘야 돼. 그 제한이 있는 거를. 자, 여기는 어렵네. 오케이, 178번까지 숙제 내겠습니다. 178번. 자, 지금부터 문제를 좀 푸시고 질문 주세요. 숙제 질문 좋습니다. 지난 시간.